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뭐 지금 학교에서 조금 빨리 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요, 그 페이지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뭔가가 이제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개념만 볼 때는 그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딱 까놓고 말해서 물리에서 쓰는 걸 갖다가 수학에서 이제 뭔가 계산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딱 그냥 적당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대신 문제는 어렵습니다. 개념은 쉬운데 문제는 어려워요. 자, 일단 그냥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건 요겁니다. 위치라는 게 있고요. 속도라는 게 있고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갖다가 미분을 해주면 걔가 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속도를 갖다가 미분해주면 가속도를 의미를 한다. 이게 오늘 수업 시간의 주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위치를 보통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x는 ft라고 나타낼 거예요. 예, 요거 일단 식을 이따가 수직선 그려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야. 시각에 따른 어떤 점의 위치, 요게 x가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라는 것은 기호로 v를 써줘요. v. 자, 속도는 v를 의미하는데 얘는 위치를 갖다 뭐 해준 거라고 쌤이 얘기했죠? 미분. 뭐 해준 거다? 미분해준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있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식이라서 dt분의 dx로 표현을 해줍니다. 됐니?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 프라임 붙여가지고 f 프라임 t 이렇게 이제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문자를 a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얘는 속도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기호를 그 2번 미분한다라는 걸로 이계도 함수는 아직 안 배웠는데 2번 미분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을 2번 쓰면 2번 미분했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미적분 2 가면은 아니지. 여러분들 미적분 가면 배우긴 배우는데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죠? 자, 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진짜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왜냐면 나중에 너네 기억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야 돼. 알겠니? 그냥 이것만 갖다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다시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미분하면 뭐예요? 가속도. 그게 끝이야, 오늘 수업의 끝. 자,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목이 있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얘를 쌤이 들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쌤이 수직선 그려놨어요. 이게 x축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칩시다. 됐죠? 자, 쌤이 여기 이제 식을 x는 ft라고 이제 적어놨지. 얘가 이제 어떤 꼴이냐면 t라는 게 시각 t예요. 시각 t. 1초, 2초, 3초 요걸 얘기해주는 t 값인 거야. 알겠죠? 시각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지? 자,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자, 시간이 1초일 때 점의 위치가 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지금 t가 뭘 의미한다고? 시각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t가 1일 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t에다 1 집어넣어주세요. 얼마예요? 잠깐만 0부터 갈게요. 알겠지? 자, 0초일 때는 위치가 얼마입니까? 0이죠 0. 자, 출발 직전에는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시각이 0초일 땐 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초가 흐른 뒤 위치를 한번 볼 거야. t에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2가 되겠지? 1초 후에는 어디에 가 있다? 2라는 위치에 가 있다라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보자. x가 얼마 나와지니? 2? 뭐야 이거? 좀 애매하네. 자, 2분의 5를 한번 집어넣었다가 다시 와볼게요. 알겠죠? 2분의 5 같은 거 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얼마입니까? 15. 그치? 그럼 이게 4분의 30이니까 4분의 몇이 돼요? 뭐야 이거? 나 계산 잘 했니? 아 얘는 2보다 큰 값이잖아. 뭐하니 최주연? 응? 자 2분의 3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분의 3 넣어봐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나와지겠죠? 계산해주면 4분의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와지지. 4분의 9라는 건 2보다는 어떤 값이에요? 큰 값이야. 그러니까 2분의 3초일 때는 살짝 여기 4분의 9까지 이제 왔다가 아까 t가 2가 되니까 다시 위치가 얼마나 된 걸 볼 수 있었어요? 2가 된 걸 볼 수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봐봐. 이 시간도 계속 흐르는 거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 2, 3,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중이야. 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얘가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각 t에 따른 위치.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평균 속도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미분 제일 처음 배웠을 때 평균 변화율 배우고 순간 변화율 배웠지, 그치? 그걸 그대로 접목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평균 변화율에 해당되는 게 평균 속도의 속도. 여러분 평균 변화율은 구할 수 있죠?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지? B-A분의 FB-FA로 계산을 해줬었죠? 다들 날 째려보는 것 같아. 대답 하나 없이.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냥 평균 변화를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 있는 뭐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움직일 때 뭔가를 구하시오. 그렇게 문자로 보느니 그냥 차라리 숫자로 가는 게 깔끔해요. 해서 요식 가지고 풀겠습니다. 1에서 3초까지 움직일 때 됐죠?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저기 몇 초 움직인 거야? 2초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걸 계산을 할 때는 3 빼기 1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요식 있지, 요식. F3 빼기 F1로 계산을 해서 평균 속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2분의 F3 얼마야? 3 집어넣으면 뭐야? 0이지? 빼기 F1이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이 생각해서 계산을 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순간 변화율을 볼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위치 x의 순간 변화율을 볼 건데 얘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위치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바로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은 그 미분에서 미분 계수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표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약속, 정의적인 거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f'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t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 v에
순간 변화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그럼 얘는 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V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V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지? 야, 이 개념은 이해하지? 속도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상황입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뒤쪽에서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할 때 이 개념 갖다가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해서 얘가 바로 F2'T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딴 건 없어요. 야, 오늘 너무 덥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요거 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일단 얘를 한번 미분해봐봐. 미분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지죠. 그쵸? 얘가 이제 속도식이에요. 속도. 한번 미분한 게. 됐지? 그러면 t가 3일 때 속도는 얼마로 구해지게 될까요? 여기에다 뭐만 딱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3 집어넣으면 속도 얼마로 나와져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자, 속도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양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음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3일 때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속도는 속도를 갖다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A로 나와지고요. 그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시각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기존의 위치식이 2차로 나와 있을 때는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겠지. 두 번 미분해주면 상수로 나와지니까. 되겠어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개념은 좀 보겠고요. 그냥 이거는 뭐 이제 책에 나와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것뿐이고 사실 정말 그냥 딱 시간 없고 막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자면 이것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고? 속도 미분하면 뭐? 가속도. 땀 너무 많이 흘리네. 그러니까 나 지금 땀 와. 머리 젖었어. 이어서 1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뒤쪽 넘어와서 보니까 뭔가 되게 설명 같은 설명도 아니고 그냥 딱 이거일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내용들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정말 쌤도 해줄 내용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지금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그냥 반복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길이라는 식을 구해놓고 됐니? 이 식을 구해놓고 얘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길이에 대한 뭐를 세워놓고 식을 세워놓고 걔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변화율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웁니까? 넓이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걔를 갖다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 그게 바로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하는 건 계속 그거야. 식 세워서 미분, 식 세워서 미분. 됐죠?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와지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넘어가서 151페이지 33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해. 야, 너는 안 덥니? 안 더워? 네. 자, 가영아, 굉장히 할 만한 부분이야. 알겠지?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알겠죠? 자, 이거 뭐 그냥 풀고 가자. 자, 1번 봅시다. 3이라는 시각에서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정말 할 거 없어. 한번 미분해서 무슨 식을 구해줍니까? 무슨 식을 구해볼까? 속도식을 구해보는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6t. 됐죠?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누구 식이 나와지겠니? 가속도식이 나와집니다. 얼마가 될까? 6t.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럼 1번에서 원하는 3초일 때 속도는 여기다가 딱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인데. 그러네. 얘도 있네.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27 빼기 18이니까 얼마 돼요? 9가 될 거고 얘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져요? 12.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진짜 할 거 없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2번을 쌤이 아까 조금 설명을 안 하고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자, 문제 읽어보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쌤이 아까 언급은 안 하긴 했어. 쌤 봐주세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냐? 봐봐. 내가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돌아요. 돌아야 돼. 돌아서는 순간 나한테 속도가 있을까? 없어요. 일단 가다가 가는 속도를 멈추고 나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갖다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반대로 와야 되니까 멈췄다가 뒤로 돌아서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게 0 되는 값을 찾아볼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 3으로 나누고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니까 t는 뭐 또는 뭡니까? 0 또는 2가 나와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0초일 때는 그냥 딱 출발하기 직전이니까 멈춰있는 상황인 거고, 됐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몇 초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2초라고 이제 해야 되겠지. 됐지? 그리고 2초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뭘 구하재요? 위치. 위치식은 제일 처음에 나와있던 요거였죠. 요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때의 위치가 나와집니다. 여기다 2 대입해보세요. 8-10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곳에 가 있겠네, 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가자. 자, 34번 한번 볼게요. 자, 그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학에서 이제 원래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한데 딱 요 형태에서만 앞에 있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진 돌의 높이.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을 다 가지고 뒤에 있는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식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대한 식, 높이에 대한 식. 얘가 뭐로 나와 있죠?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됐지? 자, 이걸 가지고 1번 보자. 3초 후에 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 지금 하는 거 계속 똑같죠? 그쵸? 속도 구하자. 지겹지? 자, 속도 구합시다. 빨리 하자. 20 마이너스 얼마? 10t. 가속도 구합시다. 얼마야?
마이너스 10. 자, 1번에서는 3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줍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공을 어떻게 던진 거냐면 이렇게 던진 거야. 위로 던져서 높이를 지금 x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는 건 올라가는 중인 걸까? 내려오는 중인 걸까? 내려오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봐봐. 공을 지금 25m 높이에서 공을 던졌어. 됐지? 공을 바로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던져서 떨어지겠죠? 됐니? 그때 그림 이해갑니까? 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자, 최고 높이는 딱 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때 최고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운동을 보면 최고 지점 쓸 때 위로 가던 게 이제 뭐로 돌아서는 시점으로 내려오는 그 시점으로 바뀌는 지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딱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여기서 다뤄봤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뭐가 얼마가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그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0 되는가? 그거 그냥 바로 암산해도 되겠네. 몇 초입니까?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죠? 뭐 어차피 딱 던지기 시작해서 2초 후까지니까 몇 초 걸린 겁니까? 5초. 2초. 2초 걸린 거죠, 2초. 됐지? 답은 2초입니다.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지금 최고 높이를 구하려면 2번을 원래 구해냈어야 됐네. 그지? 자, 몇 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때 높이를 구하려면 위치에 대한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2를 집어넣자. 얼마입니까? 25, 40, 마이너스 20. 얼마 나와? 45m.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그때 높이라고 했으니까. 자, 4번. 돌이 지면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얘들아, 우리가 속도식은 그냥 이렇게 딱 구해냈잖아.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게 언젠지를 알아야지 계산을 해내겠네.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 여러분들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 시점입니까? 0이 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언제 떨어지는지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x값에다 0을 집어넣고 얘가 높이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만족하는 방정식 푸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t는 뭐 또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초는 얼마? 5가 나와지겠죠?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초입니까? 5초. 그럼 5초일 때 뭐 구하는 거야? 속도를 구하는 거야. 5초일 때 속도니까 5를 갖다 여기다 딱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지죠?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딱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뭐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다. 속도 0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구나. 지면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0이니까 높이가 0이 되는 시점을 먼저 찾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됐지? 후후. 자, 넘어갑니다. 35번 가볼게요. 35번.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요, 그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VT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지? 그리고 속도라고 또 앞에 붙어 있죠? 얘가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여러분들 속도는 위치가 한번 뭐 해준 겁니까? 미분해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에서 이제 배웠지만 본 함수의 도함수가 그려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위치의 도함수가 이게 속도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줄 겁니다. 됐지? 여러분들 도함수의 부호 가지고 본래 함수의 증가함수를 따져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 0초부터 3초까지는 양의 값을 가지죠? 함수값이. 3초부터 5초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고 5초 이후에는 양수값을 가집니다. 됐니? 그럼 0초부터 3초까지는 본래 함수는 증가하는 걸까 감소하는 걸까?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고 3초에서 5초는 감소, 5초 이후에는 증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 3, 5를 기준으로 자 0초에서 3초일 때는 그냥 뭐 한다? 증가. 3에서 5초일 때는 감소. 그 다음에는 뭐?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됐니? 그럼 보자. 이게 필요는 없었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설명한 건 아니겠지, 그치? 자, 필요는 없었네요. 기억 보자.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뭐 해줘야 될까? 0일 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조심할 게 있어. 봐봐. 3초일 때 속도가 0이긴 한데 그 이전에는 어디 방향으로 막 달리고 있었던 거니? 위로. 속도가 지금 양수값이죠. 양수값이니까 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속도가.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어. 이게 속도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속도가 지금 얼마가 된 거지? 0이 된 거지. 그러고 다시 뭐야? 가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가다가 선 거야. 잠깐 섰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방향을 바꾼 시점일까요? 아니다.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기억은 맞습니다. 이거 필요 없었는데 그냥 그려놓을게요. 자, 기억 맞고 t가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t는 대략 요 정도니까 이따 함수값, 양수값 맞죠? 됐죠? 맞습니다. 자,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여러분들 모른다. 아니야, 알 수 있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봐봐. 너네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지. 얘는 뭘 미분한 식이야? 위치를 미분한 식이거든? 근데 또 배웠잖아. 속도를 미분한 게 뭐라고? 가속도라고. 그럼 봐봐.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거든? 근데 속도 그래프에서 한 번 더 미분했다라는 건 그건 바로 접선의 뭘 의미를 합니까? 기울기를 의미를 해요. 기울기를. 됐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 그래프에서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지점이 2분의 3이다. 그럼 2분의 3일 때 가속도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2분의 3일 때 가속도는 몇이다? 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0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5초일 때 가속도를 묻고 있네? 근데 5초인 지점을 보니까 여기죠?
그치? 여기에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면 이거는 명백히 0은 아니에요. 양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 맞다 틀리다? 틀렸다. 됐지? 자, 오케이. 뒤로 넘어갑시다. 세 문제 남았고요. 뭐 덤으로 뒤에 있는 거 몇 개를 또 풀어줄 의향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36번 가봅시다. 자, 지금 왜? 아 이가이 자, 보자. 얘들아, 36번 의외로 애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저 같은 37번, 38번이 그냥 딱 깔끔하게 식을 좀 세울 수 있는 거고 36번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지금 문제 자체에는 그림이 없잖아, 그치? 뭐 물론 밑에 해설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그림이 있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를 간대요. 그때 다음을 구하죠. 자, 가로등을 그립시다. 제가 원래 도형을 되게 잘 그리는데 근데 이거 조금 심한 거 같아. 어디가? 가로등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요 길이가 3m예요. 됐죠? 요게 바로 안에 사람이 있어. 1.65m인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너무 그래서 자, 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간답니다. 알겠죠? 매번 몇의 속도로? 90의 속도로. 됐지? 그랬을 때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지금?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 뭘 구하라고? 그림자 머리 끝에서 속도를 구하래. 속도를 구하려면 뭘 미분하면 되니? 위치. 그럼 위치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일단. 그림자 끝에 뭐래?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를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얼추 걸어갔다라고 칠게요. 요 정도 보자. 요 정도 와서 이렇게 비춰. 너무 뭐예요, 짧으시다. 저게? 이게 그림자요. 그림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90m의 속력으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지점의 위치. 이 위치를 알아야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되겠니? 여기까지? 그럼 쌤 이게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t분후라고 칩시다. 지금 분속이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t분 후 상황이라고 치면은 요게 얼마만큼 걸어왔는 걸까? 여기 90? t만큼 걸어왔겠죠. 됐어? 그럼 쌤, 나는 지금 이 길이 이 위치가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닮음 쓰는 거지. 자, 사람 키가 여기 얼마래요? 1.65라고 했죠, 그쵸? 오케이? 그때 이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쳐볼게요. 길이니까 얘를 뭐라고 해보겠다? L이라고 해보겠다. 그럼 닮은비 써주세요. 몇 대 몇은? L 플러스 90 T 대 뭐래? 다시 몇 대 몇은 L 대 L 플러스 90 T는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1.65 대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나요? 90T예요. 지금 T분 후 상황을 보는 거고 이 사람의 속도가 90m/min이라고 나와 있어요.
1분당 90m를 가는 거잖아, 속도가. 아. 됐니? 그럼 t분 후에는 90t만큼을 걸어가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이 L을 t에 관해서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풀어봅시다. 와, 귀찮아. 갑지 마. 아, 그럴 순 없고요. 자, 3L은 1.65L 플러스 자, 1.6, 16.5에다가 9 곱하자. 95, 45, 69, 58. 148점 얼마입니까? 5t.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됐니? 뭐 계산은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넘겨보자. 넘겨서 빼면 얼마 나와요? 1.35L이 148.5t 이렇게 나와지겠죠? 네. 양변 이거 딱 나눠 떨어지겠지? 설마 그치? 진짜? 안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안 나왔어. 조용히 해. 자 나눠 떨어져. 돼요? 몰라. 아 된다. 되네. 그죠? L은 얼마입니까? 110t인 거야. 됐죠? 네. 이 L 자체가 110t인 거야. 어. 됐니? 그러면 자 위치는 나왔어요.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는 얼마만큼을 더 간 지점이 있어요 지금? 200t만큼 더 간 지점이 있죠, 그쵸? 예. 그러면 x는 200t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 됐지? 오케이? 그럼 이제 1번에서 원하는 속도 구하기 위해서 요걸 뭐 해줍니까? 한번 미분해주면 돼요. 자, 미분하면 v는 얼마? 200 이렇게까지 나와질 거고요. 뭐 그럼 일단 1번 답은 200이죠, 200. 그치? 200m/min. 됐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 이제 아까 그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그 부분인데 문제에서 그림자 길이의 뭘 구하래? 변화율을 구하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길이에 대한 식 세워놓고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쌤이 여기서 미리 그림자 길이를 식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림자 길이는 요거잖아. 그지? 요걸 아까 쌤이 뭘로 잡아놨었니? 네. L로 잡아놨고 그게 뭐로 표시가 되는 걸 봤습니까? 110으로 표현되는 걸 봤죠, 그쵸? 그러니까 자, 1번은 이제 요거였고 2번은 길이 L이 110t로 표현되는데 길이에 대한 변화율 구하려면 이걸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미분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110 이렇게 나와지겠지. 오케이? 자,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내려갑시다. 37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읽어보셨죠? 갑니다. 야,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 구하는 거야? S10 구하기. 그렇지.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해주고 뭐만 하면 끝. 미분하다. 미분하면 끝. 이게 쉽죠? 자, 그럼 그거에 관련된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 돌을 던지면 동심원 형태로 파문이 인대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난대? 20씩 늘어난대. 그때 몇 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래요? 3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래. 칠판.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지? 자, 돌을 던져서 t초 후에 너무 크게 얘기한다. t초 후에 파문이 여기까지 번졌다라고 칩시다. 이때 우리 지금 넓이 구해야 되지?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뭐가 필요해? 반지름. 반지름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냐? 지금 초당 얼마씩 늘어난대요? 20. 그러면 t초 후에는 반지름이 몇이 될까? 20t가 되겠죠, 그렇죠? 됐어? 끝났죠, 완전 끝. 그냥 끝. 그럼 s는 반지름이 20t니까 얼마 됩니까? 400 파이t 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오케이. 이것들을 골라할게요. 자, 넓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뭐 해주면 됩니까? 미분 해주면 돼. t에 대해. dt분의 ds는 얼마입니까? 800 파이 t. 그죠? 요렇게 나오는데 몇 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합니까? 3초. 3초이니까 t에다 몇을 집어넣어서 3을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이때 변화율은 2400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겠어요? 아까 그림자보다 할만하지, 그치? 그림자는 좀 계산도 조금 귀찮고 그랬었는데. 자, 다른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게 맞니? 자, 작다고 했니?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해. 알았어요. 미안해요. 난 쏘리. 정말 미안해요. 자, 38번. 마지막으로 할까? 딴 거 더 풀어줄까? 오케이, 딴 거 더 풀어드릴게요. 자, 38번. 요것도 쉬워요. 봐봐. 부피에 대한 변화율인데 반지름이 2인 원래 구 모양이 있대. 근데 1초당 1씩 커진대, 반지름이. 그랬을 때 6이 됐을 때의 다음을 구하죠. 지금 뭐 더 구하고 뭐 더 구하니? 건널비랑 건널비의 변화율도 구하고 부피에 대한 변화율도 구해야 되니까 건널비에 대한 식도 세우고 부피에 대한 식도 세워야 되겠죠? 예. 자,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를 그리자. 자, 역시 t초 후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1초당 몇씩 늘어난대? 1씩 늘어난다는데 기존의 몇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 2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t초에는 몇 더하기 몇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니? 2 플러스 얼마? t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원래 반지름 길이 2가 있었고 1초당 1씩 늘잖아. 그럼 t초 후에는 t가 더 늘어났겠네.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는 2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그럼 건널비에 대한 식을 세울게요.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대박. 뭡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제 1년 되면 수학 안 해도 되는데 1년 더 해야지. 4파이 r제곱이죠? 네, 그래. 4파이 r제곱 요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부피에 대한 식도 세우자. 부피 공식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끝났어. 뭐 해줘 이제 변화를 구하라니까 미분 하면 되겠죠. 미분 됐지? 각각 미분을 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dt분의 ds는 여러분들 이거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잖아, 그치? 일단 미분 계수 내립니다. 얼마예요? 8 파이 2 플러스 t 1제곱이고 안에 거 미분해도 얼마 나와져요? 1 나오니까 그냥 끝이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은 몇일 때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얘들아, 반지름이 6이 된다라는 건 몇 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라는 걸까? 4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초 후에 변화율이니까 여기 있는 t 값에 몇만 대입한다? 4만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6이죠? 얼마입니까? 48파이 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도 마무리하자. 변화율이니까 dt분의 dv 구하는 거죠? 합성함수 미분합시다. 3 내려주면 어떻게 돼? 4파이 2 플러스 t의 뭐? 제곱.
어차피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이대로 끝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역시 여기에도 t값에 몇을 집어넣습니까? 4를 집어넣어요. 36이고 계산하면 얼마야? 100 얼마야? 36, 4 얼마니? 144? 144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굉장히 힘들겠지만 뒤에 넘어가서 조금만 쌤이 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57페이지에 자, 그 178번이랑 180번 두 개를 풀어드릴게요. 178번이랑 180번. 180번은 특히 뭐 기본적인 유형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원뿔 문제. 자, 요거 두 문제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참자. 힘내세요. 자, 178번은 의미만 판단한다면 굉장히 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대요. 그때 t에 따라서, 시각 t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 여러분들 방향성을 따져줄 때는 무엇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까요? 속도의 부호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치? 속도의 부호가 같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문제 보고 이제 뭔가 오는 게 있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각을 구하려면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속도를 구해놓고 곱했을 때 뭐가 되게 하는 값을 계산해 주면 될까? 0보다 작죠. 작게 되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겠지? 곱했을 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별건 없어요. f'(t) 구해주자. f'(t는) 미분하면 4t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t는)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고 미분합니다. 2t 마이너스 8. 얘네가 둘 다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시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9개 곱하고 0보다 작아지는 이 시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니까 근 그대로 그냥 바로 따오면 될 것 같다. 여기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1, 여기는 4,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마지막 180번 문제만 이거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화이팅. 자, 쌤 그림 그릴 동안 문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셨죠? 풀어볼게요. 봐봐.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겠대. 그때 문제에서 알려준 건 수면이 높이가 1초당 2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2씩 올라가도록. 이때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건 1초당 2씩 올라가는데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몇 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는 겁니까? 4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지. 그지? 물의 부피의 변화율. 그럼 부피를 갖다 식을 세워야 되겠네? 부피식 세우려면 뭐랑 뭐 필요합니까? 민널비랑 민넓이랑 높이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t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칠판 봅시다. 자, 얘도 t초 후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t초 후에 이거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까? 1초당 2씩 높아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t초 후에는 얼마만큼 올라와 있겠니? 2t만큼 올라와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부피 구하려고 하는데 높이는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민넓이를 구해야 되겠고, 민넓이 구하려면 밑면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해야 되겠죠? 얘를 R이라고 해볼 건데 이 R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아, 솔직히 이것도 쉽네. 닮음. 그렇죠. 닮음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뭐 닮음 써서 뭐 비례식 써도 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요 큰 놈에서 봤을 때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그럼 여기도 4대 1이 돼야 되겠지? 그죠? 4로 나누기만 하면 되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t 이렇게 가주면 뭐 끝나. 얘 쉽네 좀. 자, 부피 구합시다. 그러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제곱해주자. 4분의 1 파이 t 제곱 됐죠? 얘가 민넓이 곱하기 높이 2t 곱하기 3분의 1 요까지 해야 되겠죠? 부피는 얼마나 이게? 12 아닌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끝났어. 자,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 줍시다. dt분의 dv. 아까 너무 더웠어. 갑자기 난 땀이 흐르는 건 느꼈는데 너네가 볼 정도로 흐르구나 막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 근데 많이 아까 흘리시던데. 보니까 엄청 뭐 당황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자, 미분합시다. 2분의 파이 t 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리고 아까 몇 초일 때 변화를 구하라고 했는지 벌써 얘기하고 왔었잖아, 그치? 몇 초일 때였습니까? 4초일 때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오케이. 자, 원장님이 딱 40분까지 수업하라고 했으니까 40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속도와 가속도 해서 미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쌤도요.